2018 크라운 혜택의 32강전이 마무리되고 16강전에 들어섰습니다. 변상일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16강전 첫 번째 대국이고요. 오늘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라운 혜택의 예선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첫 판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대국하는 기사들 전투에 아주 강한 기사들이죠. 네, 변상일 선수도 힘 하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하고요. 강승민 선수 역시 상당히 실전적인 전투형 바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치열한 전투 바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2018 크라운 혜택배 제한 시간은 피셔 방식으로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늘어납니다. 네, 우승은 3,000만 원, 준우승 1,200만 원이 주어지고요. 한국기원 소속 만 25세 이하의 기사들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16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강승민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첫 번째 대국을 펼치고요. 네. 옆쪽에는 김채영 선수와 나연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16강전 전체적으로 아주 기대되는 매치가 많죠. 박정환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도 정말 눈에 들어오고요. 네. 또 신진서 선수와 박상진 선수, 그리고 이동훈 선수, 이창석 선수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신예들이 16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변상일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변상일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대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쪽에는 나연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나연 선수, 김채영 선수도 또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나연 선수도 우승 후보, 김채영 선수도 1회전에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통과를. 김희수 선수에게 또 승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이제 16강전부터는 한 판 한 판이 정말 우승 후보들끼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는 박정환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자리에 있었는데 이 두 선수들도 조만간 또 대국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기전에서도 중요한 대국을 앞두고 있고요. 정말 16강전부터 우승 후보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변상일 선수와 강승민 선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18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시작합니다. 변상일 선수와 강승민 선수. 감기에 걸렸을까요? 네. 변상일 선수가 좀 기침을 했었는데요. 변상일 선수도 올해 참 바쁘게 달려왔죠. 100번의 대국을 넘게 했고요. 네, 100국을 넘긴 몇 명의 기사 중 한 명이고요. 정말 바쁘게 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강승민 선수입니다. 강승민 선수는 작년 크라운 혜택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패하면서 4강전에서 탈락했고요. 변상일 선수 역시 8강전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6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두 선수는 올해 크라운 혜택의 예선전에서 한 차례 두었는데 변상일 선수가 당시 승리했습니다. 네, 두 선수 상대 전적은 오히려 강승민 선수가 3승 네. 2패로 앞서 있는데 마지막 벌어진 두 대국을 모두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상일 선수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네. 이제 한국 랭킹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4위까지 올라간 지가 몇 개월 됐고요.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네. 이제 변상일 선수의 대국을 중계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결승 무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변상일 선수를 보고 싶은 그 정도의 이제 실력도 갖췄고 그 정도의 이제 경험도 많이 갖췄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강승민 선수가 오늘 상당히 독특한 포석을 들고 나오네요. 요즘에는 잘 이렇게 두어지지 않죠. 오히려 높은 독한
이 굳힘이 많이 두어지는 바가 있었는데요. 이 눈목자 굳힘도 최근에 좀 두어진 적이 한동안 있을까요? 많이 두어지는데 이제 예전에는 없던 수법이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눈목자 굳힘에 대해서 여기 붙이는 수 많이 두어졌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수와 또는 여기 붙여서 뭐 이렇게 두는 수 역시 많이 두어진 바가 있습니다. 쭉쭉 밀어 올리는 네. 배경은 다르지만 이런 수들이 있죠. 특히 여기에 붙이는 수가 흙이 좀 뭐 물론 받는 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약간 까다로워요. 뭐 조금만 잘못 받으면 바로 실점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눈목자보다는 두 칸 높은 굳힘을 많이 두고요. 어제 이제 중국 시합에서는 그 중국의 이제 신의 기사죠. 셰커 선수가 여기를 소목을 두고 첫 수로 소목을 두고 세 번째 수로 소목을 둔 다음에 이렇게 눈목자 굳힘을 하는 좀 상당히 독특한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만 흑도 백도 양화점 포석이 한때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또 거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양화점을 두면 3-3이 필수잖아요. 네. 거의 뭐 내가 들어가든 상대가 들어오든 3-3의 변화에 대해서 다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만약에 그 3-3을 이제 파이는 것을 싫어하는 기사들은 첫 수로 3-3을 많이 둡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의 구리 구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시합을 많이 두는데 흙을 잡으면 거의 3-3을 두더라고요. 커제 구단도 3-3을 종종 두고 저도 이제 인터넷 대국에서 가끔씩 이제 흙으로 또 백으로 3-3을 시도를 해보는데 예전에는 3-3이 좀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어요.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도 잘 안 두어지는 포석이기도 하고 왠지 낮게 게다가 좀- 목진석 해설위원은 더 안 좋아할 것 꼭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러신가요? 예전에는 뭐 양산삼도 여러 번 둔 적이 있고 좀 실험 삼아서 둬본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뭐 시합에서 3-3을 뭐 좀 둔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인식이 위에서 이렇게 눌림 당하면은 너무 낮게 포진해서 되어 있어서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상대가 3-3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먼저 3-3을 차지하고 상당히 실리적인 포석을 짜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지금 이 포석 같은 경우도 예전의 길이대로라면은 사실 혼나야 될 방향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돌을 쌓아두고서 반대쪽으로 막아가지고 백에게 빵 따냄을 또 허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곳이 사실은 돌이 투자가 2개가 됐지만 모양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둡니다. 바로 한 2달 전인가요? 천부배 이제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간의 아, 그 네. 대국이었습니다. 이제 순위 결정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정환 선수가 이 두 칸 높은 굳힘을 둔 다음에 이쪽으로 막아서 똑같이 같은 형태가 네, 되었죠. 같은 형태가 돼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두는 수법이 있나? 이거 딱 길이상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그냥 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이것은 뭐 이렇게 두어도 충분히 둘 수 있다. 또 아마도 뭐 강승민 선수가 지금 이렇게 둔 것은 이미 사전에 좀 연구가 돼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 붙이는 수가 역시 눈목자 굳힘에 대해서는 좀 흙을 좀 시험하는 한 수입니다. 가장 쉽게 받는다면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흙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쭉쭉 밀어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배석이 여기 그냥 흙이 있는 곳이라면 흙이 우변 쪽이 커지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데 지금은 백이 완벽하게 흙이 커질 수 있는 공간을 백이 가로막고 있죠.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것은 흙이 불만입니다. 백은 중앙 쪽에 계속 모양이 쌓이는데 흙은 여기 두어봤자 한 4집씩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모양이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변상희 선수가 아주 이른 시기에 사실 물어갔어요. 그냥 천천히 두어가도 되는 포석인데 오늘 상당히 적극적으로 두어갑니다. 또 적극적인 스타일이기도 하죠. 변상희 선수가. 흙 입장에서 이 붙임수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수단이 있다면 어떤 수를 둘 수 있을까요? 이렇게 느는 것 가능하고요.
네, 하변 쪽을 중시하게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손을 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뭐 이쪽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 한 점을 바로 움직인다거나 하는 이제 수단이 남아 있죠. 지금 붙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둔 바둑도 있고요. 뭐 이렇게 밀어가는 자리도 이제 좋은 자리가 되겠네요. 아, 그냥 쉽게 받아주는데 이것은 왠지 백이 좀 바라는 그림이거든요. 여기를 붙였을 때는 이렇게 두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변상현 선수도. 네. 그리고 지금 밀어가는 것도 있지만 먼저 끊어서 응수를 묻는 것도 있습니다. 자, 뭐 또 선수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밀어두고 받은 것은 그냥 받는 것은 당연히 막히는 수가 선수로 드는 것이 네. 아프니까 밀고 나서 한 칸 뜰 때 여기를 넣는 변화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백이 뭐 이쪽으로 받거나 뭐 밀거나 다른 변화를 보였을 때 득이 없다고 보고 하나 밀어두고 받았습니다. 강승민 선수는 상당히 단단하게 우상기와 우하기 쪽에 실리를 갖추었고 변상현 선수는 이제 이쪽 3-3과 여기 붙이는 수를 통해서 뭔가 변 쪽 그리고 바깥쪽 두터움을 활용해 나가는 네. 포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한 수가 좀 뜸을 들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수단이 뭐 여기 붙이는 수도 커 보이고 또 좌하기를 두더라도 이쪽으로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큰 자리 고려할 수 있는데 변상현 선수가 이쪽으로 붙였습니다. 좌변 쪽에 좀 모양을 쌓아가 보고 이 돌은 당장은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 또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지금 여기 우하기 쪽에 교환해 둔 수들이 악수냐 또는 이득이냐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흙집을 상당히 단단하게 굳혀주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흙도 불만이 없지만 또 반대로 흙이 모양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은 완벽하게 제한시켜 두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뭐 걸쳐가는 수가 가장 일감이고요. 아, 역시 굉장히 들어가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일감은 한 약간 이 9세대에 좀 멈춰 있다고 할까요? 좀 그 컴퓨터로 말하면 한 펜티엄 정도. 네. 지금 요즘에 나오는 요즘 선수들 일감은 당연히 3-3일 텐데 저는 아직도 3-3보다는 걸치는 수가 먼저 떠오르네요. 큰일 났네요. 자, 여기서 네, 치받게 되면 간명한 변화고요. 네. 변상현 선수는 오늘따라 초반 작점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좀 아는 변화, 자신 있게 손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히나 좀 휘셔 방식이라서 초반에 시간을 아껴두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강승민 선수 오늘 작전은 단단하게 실리를 다 차지해두고 백의 이제 모양을 깨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미 3귀를 차지를 했고 이제 감각적인 한 수인데요. 네. 변상현 선수는 거침이 없죠. 이 수의 의미는 뭐 이런 곳 씌워가는 수와 또 여기 이 벌리는 수를 맛보기로 하자. 만약에 백이 이런 곳을 보강을 하면 여기를 벌리겠다라는 네. 뜻이었는데 그 의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변상현 선수도 거의 바로 손이 나오죠. 이런 곳은 집으로도 모양으로도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넉점은 당장 한 수에 잡힐 돌도 아니고 또 잘 공격 당하지도 않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가볍게 볼 수도 있고 네. 저는 오히려 이 수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하변 쪽에 흙이 두었던 수는 이 교환만으로 백 모양을 좀 삭감을 하겠다. 이런 그런 뜻이었을 것 같은데요. 의도인 것 같은데 네. 득인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걸쳐갈 수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아니면
바로 이 넉점에 좀 강하게 두는 수 여러 네. 가지 가능성이 있었을 테고요. 이 수를 교환하고 손 뺀 게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뭐 백이 이런 곳을 두어서 모양을 넓히는 것이 싫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해석이 안 될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 같은데요. 될 것 같네요. 이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를 둠으로써 다음에 이 자리가 또 좋거든요. 이렇게 두면서 상변 쪽을 넓히고 또 그 다음 수까지 보는 수가 있죠. 백이 밀어서 두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자연스럽게 흙이 젖히고 늘고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집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큰 자리는 다 두어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의 한 수도 어렵네요. 변상현 네. 선수가 지금까지는 빨리 두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 바둑의 골격이 바로 바뀌고요. 뭐 밀어 올리는 수 아니면 이쪽 밀어 올리는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약간 자충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백도 다음에 흙이 여기 붙이는 이 급소 자충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좀 잘 판단을 해서 둬야 되겠고요. 쉽지 않네요. 여기서 방향이 어느 쪽인지 네. 이 한 점을 공격을 당장 할 수도 없죠. 뭐 이렇게 씌운다거나 하는 것은 흙이 달아나면서 오히려 백 넉점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그냥 이렇게 날일자 하기도 왠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뭔가 다음 한 수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흙이 같이 나갔을 때 백이 흙에 대해서 흙이 워낙 단단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수가 없어요. 뭔가 통렬한 한 수라든지 흙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한 수가 없고요. 다음 한 수를 본다면 이렇게 밀어가는 것이 다음에 뭐 어깨 짚는 모양이 좋기 네. 때문에 밀어가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은 흙도 모양이 좋아지고 음. 백이 이제 나중에 이런 곳이 좀 신경이 쓰이기 네. 때문에요. 여기를 둘 것이면은 두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진행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잘 고려해야 됩니다. 와, 자 이게 최근 인공지능 영향으로 이 선수들이 좀 자유로워지고 비슷한 이 수가 두어진 바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은 자 이건 끊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예전에도 인공지능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이제 박정환 선수와 딥젠고와의 그 월드바둑 챔피언십. 그 당시에는 흙이 3선에 네. 위치해 있었죠. 그때도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네. 수가 있었고 최근에도 제가 이제 혼자서 뭐 제가 인터넷 바둑으로 두었던 포석을 이제 찍어 복기를 해보면서 이런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수를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보통은 모자 씌우는 네. 게 모자나 떠오를 뭐 수 있었다면요. 날일자로 씌우거나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다 붙여서 끊는 수는 역시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은 수. 지금도 변상현 선수가 워낙 이 인공지능을 또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한 거고요. 한 점을 버림돌 삼아서 모양을 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좌변일 때가 커지겠네요. 네, 흙의 모양도 흙의 실리도 상당히 착실하고요. 이런 다음에 여기를 씌워간다든지 아니면은 더 노골적으로 이 좌변 모양을 키워가는 작전을 좀 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그냥 뭐 삼삼 침투나 인공지능의 수법을 모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는 사실은 역시 모방에서 비롯된 좀 뭐랄까요? 좀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했지만 역시 이 인공지능에서 배워서 또 상당히 창의적인 수가 나오거든요. 자, 강승민 선수는 오늘 컨셉 확실하네요. 단단하게 다 지킬 건 지키고 그 다음에 세력을 지우겠다.
다음 한 수가 어딜까요? 다케미야 구단이 이제 100으로 두면 상당히 즐거워할 것 같은. 그렇겠네요. 네, 이럴 때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전화 찬스를 한번 써야 되나요? 우선 뭐 여기 씌우는 수도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하변 흑한 점이 좌변을 좀 깰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미리 어깨 짚어서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 뭐 좀 노골적으로 어딘가 중앙 어딘가를 이렇게 내 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흙이 자체로 이런 곳에 두는 것이 은근히 좌변 쪽에 신경이 쓰이죠. 나중에 침투했을 때 단단하게 머리가 나와 있으면 네. 나중에 이 응원군이 될 수가 있고 흙이 단단해지면 이쪽 넉점이 이제는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백도 우하에 있는 백이 약해서 네. 좀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네, 백도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가자니 잘못하면은 뭐 모양도 커지지만 이 넉점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네. 뭐 이런 것도 고민이고요. 음, 이런 곳에서의 한 수는 참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많이 갈리고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시간짜리나 2시간짜리 바둑이면 여기서 충분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수를 고려해보고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좀 더 창의적인 수들도 나오고 이제 좋은 작전도 머릿속에 구상을 할 수 있고 제가 그냥 지금 딱 떠오른 수가 있기는 한데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그냥 처음에는 저도 여기가 네. 일감이었고 뭔가 중앙 쪽을 두는 것은 좀 허해 보이기도 하고요. 부끄럽긴 하지만 뭐 이런 곳 어, 그냥 막 해보는 거죠. 아, 네. 역시 쉬우는 쪽으로 가네요. 그쪽 33도 응수타진입니다. 이것은 네.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면 뭐 나중에 귀에서 최소한 패를 내는 이 맛을 남겨두겠다라는 거고요. 네. 백이 나중에는 다르게 받을 수 있어서 미리 물어본 거겠죠. 네, 주변이 두터워지면 이쪽 막은 수로는 날일자라든지 또는 이쪽 중앙 쪽이 두터워지면 뭐 이렇게도 이쪽으로 막아서 아예 다 잡으러 간다든지 하는 뭐 수단도 있거든요. 만약에 바깥쪽이 꽉 막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물어봐두는 것은 손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추후에 역시 이렇게 두어서 패를 내는 수를 노리고는 있는데요. 백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이 역시 두터워지면 이렇게 둘 때 잡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받아주고 젖힐 때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간다거나 여러 가지 수는 있습니다. 뭐 어깨 짚거나 아니면은 네 서로 이렇게 키우는 거는 정말 서로 겁나죠. 이렇게 두면 백은 좌변 쪽, 중앙 쪽이 엄청나게 커지고 흑은 이 넉점이 만약에 깔끔하게 제압이 안 된다면 이런 수들은 다 백을 도와주는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이 수를 생략하고 먼저 갑니다.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밀어주어서 두면 이 돌은 수습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이에 흑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민 다음에 이제는 중앙 자연스럽게 백집이 깨지고요. 네 중앙 삭감에 뭔가 자연스럽게 좀 머리를 내밀게 된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때부터가 한 수 한 수가 어렵겠네요. 판단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백이 뭐 그냥 정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흑이 지킬 때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가 다 집이다. 여기가 다 집이면 당연히 백이 이렇게 두겠죠. 네. 그런데 지금 확정 가는 흑이 상당히 많이 벌어두었고요. 여기까지 제압하면서 여기가 다 집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집이 아니고 흑이 들어와서 수를 내는 순간 백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것
또한 지금 보여드린 것도 하나의 작전이고 네. 아니면 바로 이도를 움직이는 것도 작전이고. 정말 그 두수 네 여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좁게 지키면서 여기를 확실히 집으로 만들겠다, 집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흑과 백 서로의 주장이 확실한 바둑입니다. 강승민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16강전 첫 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8) 크라운 혜택의 16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중앙을 키우고 있는 변상일 선수이고요. 네, 호방한 작전이죠. 이곳을 두고 흙은 잡아두었습니다. 아주 두텁고 또 집으로도 큰 자리고요. 네. 백이 여기를 밀어간 것도 역시 좋은 자리입니다. 다음에 늘거나 뛰거나 상변 쪽에 선수의 의미가 있어서 모양을 키우면서도 두텁게 두는 곳이고요. 여기를 젖혀서 응수를 물었습니다. 역시나 응수타진의 의미가 있죠. 백은 막는 것, 그쪽으로 이거는- 막을 어, 생각이었군요. 두텁기는 하지만 집으로는 당장 이제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좀 두기 어려운 수일 수 있거든요. 흑은 다음에 깔끔하게 살아가는 맛이 남게 되는데요. 네, 늘면 바로 살죠. 네. 늘면 바로 사는 수가 남아 있고. 글쎄요, 이 수로 자 막았으면 어떤 게 싫었을까요? 막았으면 흑이 뭐 밀거나 아니면 입구자로 두면서 이제 살려줄래 아니면 잡으러 올래 계속 응수타진을 계속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때 가서 고민하다가 괜히 이제 다 잡으러 가는 지금 이돌이 없을 때요. 다 잡으러 가는 그림을 그리다가 좌변 쪽이 깨질 수도 있고 또는 패가 난다고 하더라도 패를 만약에 백이 졌을 때 좌변 쪽에 타격이 생기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수는 흑이 한 수에 바로 사는 수가 남아있지만 이거는 살려주더라도 백이 또 선수를 잡아서 넓혀가겠다는 겁니다. 네. 집으로는 당장은 손해인데 훨씬 이제 두터운 선택이고 좌변 쪽은 이제 더 이상은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뭔가를 더 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네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곳 이렇게 색한 중앙으로 벌리면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낫지? 이거는 아마 이 바둑 보시는 분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네. 같고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렇게까지 막았기 때문에 좌변에서 뭔가를 흙이 그리기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전단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깊숙이 들어간다면 역시 이곳입니다. 네. 이곳을 두면서 백이 어떻게 봤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곳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어졌을 때 두터운 이유가 이 돌이 없으면은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여다봤을 때 꼼짝없이 거의 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을 수도 있지만 뭐 위에서 씌울 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또는 뭐 좀 더 크게 씌우면서 공격을 할 네. 수도 있고 흙도 쉽게 이런 곳을 뭐 활용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식으로든 깨든지 삭감을 하든지 또 이제 형세 판단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지어주고 개가가 된다. 뭐 이렇게 두면 흙도 모양을 넓히면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그래도 거깁니까? 두나요. 애매하네요. 이거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저는 변상현 선수는 왠지 있는 수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흙도 이 실마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좋은 작전 같아요.
이어주면 그 자체로도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백 모양을 깨는 데 있어서는 이 교환이 좀 득이 되고 있고 네. 백으로 하여금 우선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요. 또 우선을 고민을 해서 만약에 반발하면 반발하는 대로 또 그 다음 행마, 그 다음 작전이 그려지거든요. 지금 둔수는 어려운 숙제를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백에게 숙제를 냄과 동시에 사실 이수 전에는 흙이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되지? 좀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오히려 백의 응수에 따라서 다음 작전을 그려 나갈 수 있습니다. 반발하면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가 있고. 네, 제가 이수를 잠깐 말씀드릴까 하다가 여기 둘 것 같기는 했거든요. 다음 네. 이 자리가 워낙 좋기도 하고. 근데 진짜 두네요. 이수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약간 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정말 변상현 선수는 그냥 심하다고 생각하는 수마저도 이렇게 이어주는 수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런 수들이 더 강력한 수고 더 타이트한 수고 최강의 효율을 추구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난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둑이 좀 급격하게 네. 바뀔 것 같은데 상변도 이제는 흙집이 아닌 아니죠. 거거든요. 여기를 오는 순간 거의 받아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안 받으면 이거는 뭐 흙이 거의 모양이 무너집니다. 여기 단수 하나 맞고 이거는 전체 사활을 네. 나중에 물어봐야 될 정도로요. 그렇다면 거의 이렇게까지는 백이 보장이 돼 있고 그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변상현 선수가 여기를 늘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수를 말씀드리려다가 만 것은 이거는 분명히 기분이 좋은데 지금과 같이 흙이 들어오면 바둑이 어려워지거든요. 사실은 이수로 좀 더 좀 보수적으로 지키거나 안전하게 두거나 흙을 좀 답답하게 하는 수도 있었을 텐데 이수는 이제 변상현 선수 스타일이죠. 뭔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최강의 효율을 최강의 이 수법을 두는 것. 근데 바둑은 어려워졌습니다. 네. 강승민 선수가 이수를 통해서 변상현 선수의 반발을 이끌어냈고 바둑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두 칸 이렇게 뛴 수는 여기 끊는 수를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받을 수는 없죠. 이거는 정말 흙이 안에서 마음 놓고 헤엄쳐도 이건 공격이 잘 안 됩니다. 뭔가 이 중앙 쪽에서 행마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백이 한 수 한 수가 어렵네요. 네. 끊는 수, 여기 끊는 수, 이쪽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수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면서 행마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 끊는 수를 보강하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흙이 이렇게 가는 게 행마가 딱 보여요. 눈에 보이는 행마라서 백 모양이 좀 갈라지는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네, 애써 백이 모양을 펼쳐놨는데 이렇게 틀어지면 뭐 잡지 못하면 정말 다 깨지는 거죠, 좌변이. 게다가 지금 좌우기도 어느 네. 정도 손해를 본 상태이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수를 약간 냉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여기를 막은 수는 좌하기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기는 무조건 집으로 만들겠다는 네. 사실 뜻이었잖아요. 근데 상대가 이제 좀 약간 긁어오니까 참지 못하고 이제 반발을 했는데 만약에 좌변이 깨지게 되면 이 교환도 흙이 엄청나게 득을 본 거예요. 지금의 한 수는 어렵습니다. 네. 변상현 선수가 시간을 많이 써서라도 여기서는 작전을 결정을 해야 되는 장면이고요.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백의 약점을 지키기는 그건 또 위험한 작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키더라도 흙이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살게 되면 집부족이거든요. 강승민 선수는 지금 마실 거를 3가지나 들고 온 것 같아요. 3종 세트인가요? 네. 네. 이 기사들마다 좀 대국시에 많이 음료를 많이 마시는 기사들이 있고요. 네.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그 예선 대국장에 커피와 녹차 뭐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저도 신예 시절에 입단하자마자 이제 조은현 구단과 대국을 하면 항상 커피와 녹차를 동시에 타서 오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가끔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강승민 선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네. 구비를 해놨네요.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끝낼 수도 응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뭔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받전자가 남기 때문에 이 갈라지는 수가 남기 때문에 네. 불확실합니다. 이 두 점이 생각보다 가볍고 또 생각보다 백의 약점도 있어서 지금 백이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되는지가 좀 어려운 장면이에요. 거길 가는데 이거는 이 행마가 너무 딱 보이지 않나요? 흑도 이 백도를 다 연결시켜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백이 바라는 그림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두면 흑은 살려줄 테니까 나는 이 집만 짓겠다. 네. 이거는 백이 이미 여기 늘어서 좋은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집만 나면은 백이 만족이죠. 근데 흑이 이렇게 안 해줄 겁니다. 강승민 선수도 대국을 참 뭐랄까요, 이 판을 어지럽게 만드는 걸 좀 흑 5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특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부분적인 수익기 그리고 이 버티는 힘, 실전적인 그런 것들이 세요. 그런 선수들이 네. 꽤 많습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선수만 해도 뭐 강승민 선수, 박진솔 선수, 뭐 윤차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인터넷 대국도 많이 하면서 또 실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날카로움 그리고 상당히 실전적이면서도 이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세요. 이 공통점입니다. 그 선수들의. 여기가 지금 딱 일감이기는 한데 어떤 게 좀 걱정이 될까요? 다 혹시 이 석점을 다 통째로 잡으러 오는 게 좀 떨릴까요? 백도 이거는 상당히 모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뭐 막고 다 잡으러 온다. 반대쪽입니까? 그 수는 제 감각에는 없었던 데 제 감각에는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서 백집을 깨는 수가 일감이었는데 자 이거는 강승민 선수가 좀 괜찮다고 판단하는 네.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집을 깔끔하게 지킬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밀 수도 있고 뭐 날일자를 두더라도 좌변집은 다 지어졌죠. 어, 이미 이 수를 통해서 두 칸 벌리고 이렇게까지 두어서 폭을 좁혔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게 강수민 선수 판단인 것 같네요. 상변은 당해주더라도 백의 폭을 많이 좁혔다. 이것으로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세가 여의치 않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승부를 받겠죠. 근데 아마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전체가 위험해질까봐.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네. 승부거든요. 지금은 좀 길게 가면서 우선은 변상현 선수의 좀 펀치를 피했다고 할까요? 피해가면서 집은 여기 좌하기 쪽에서도 득을 받고 득을 봤다는 거죠. 집으로 가는 것은 자신 있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늘어주면 이런 자세가 나왔을 때 그냥 받으면 흑에게 밀릴 자리를 네. 미리 백이 밀겠다는 거예요. 변상일 선수도 순순하게 받아주진 않네요. 네, 항상 변상현 선수의 바둑을 보면 최강을 추구하고 가장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상대와 이 본인을 같이 낭떠러지 네.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떨어지든지 상대가 떨어지든지. 이렇게까지 둘 수 있을까라는 수들을 많이 네.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는 흙이 이렇게 짚는 행만은 좀 이상해졌거든요. 이렇게 뚫는 모양이 됐을 때 이 수가 악수가 네.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날일자는 그냥 백이 딱 알맞게 지키는 그림이 나오고요. 미는 수도 역시 백이 젖혀서 버틸 겁니다. 이거는 백이 아까부터 바라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좀 독특한 수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행만은 배운 적이 없는데 집 모양을 깨려고만 한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네. 나오면 막아서 끊으면 이렇게 뚫어서 자연스럽게 깰 수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좀 겁나는 진행이 되겠네요. 백이 흙을 가둬놓고 공격을 하는데 또 살았을 때는 백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요. 네. 부분적으로는 뭐 생각할 수도 있는 수라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행마지만, 일단 흙은 백집을 깰지 네, 아니면 흙을 조금 살려두고 둘지를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느는 쪽으로 늘게 되면은 뭐 밀거나 날일자를 두더라도 백이 괜찮은 모양으로 네. 다시 집이 났죠. 흙 1분 남았습니다. 느는 것이 정수로 보일 수는 있지만 왠지 백에게 좀 당한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를 밀거나 미는 게 더 두터운가요? 날일자보다는. 네, 밀더라도 또 뭔가 받아야 되는 형태라면, 그리고 왠지 백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네.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반발 수단을 보고 아. 있습니다. 끊어서 변화를 구하네요. 그리고 반대쪽 석점을 언젠가는 좀 공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동행하겠다는 뜻이죠. 이 돌만 그냥 혼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석점을 동행하고 나중에 이 자리가 정말 좋네요. 서로 누가 두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백도 미는 수를 만약에 선수로 할 수 있다면, 밀어서 흙을 여기 응수를 시킬 수 있다면 빨리 날일자 또는 미는 쪽에 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천하명당 자리예요. 서로 흙이 도느냐 백이 도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흙도 여기서 좀 고분고분 받아두진 않을 텐데요. 지금 가는 것도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가 이제 좀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 칸 띄고 뭐 이런 식으로 끼우는 약점이 있어서 네. 백도 여러 가지 작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당장 안 끊더라도 이 끊는 수를 계속 노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강구를 할 수가 있고요. 흙 20초 남았습니다. 우선 그런데 백이 중앙 모양은 잘 갖췄고 또 흙이 여길 끊는 바람에 셋, 이제 넷, 집으로 조금 다섯, 더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흙은 어떻게 됐든 이 석점과 같이 행마를 해야 되고요. 젖혔다는 뜻은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실전적인, 여길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남았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연결을 해두고 두겠다라는 네. 뜻 같아요. 이제는 뛰어도 막으면 그냥 호구 연결이니까. 부분적으로는 꽤 악습니다. 백 백을 모양이, 탄탄하게 굳혀줬기 네. 때문에요. 네, 백 모양이 점점 좋아지니까.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가 그냥 워낙 좋아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받고 있으면 이거는 흙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후수로 연결만 하고 백이 지킬 거 다 지키고 여기까지 가니까 그거는 도저히 흙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진행이고, 약간 자연스러운 작전은 아닌데 지금 또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네.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제스처가 좀 이해가 됩니다.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백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닐 텐데 네. 백은 어디를 타개를 해야 될까요? 이 석점은 지금 백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리는 것은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역시 바깥쪽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이 행마를 하나하나 잘 해야죠. 그냥 뭐 나오는 데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서도 뭐 득을 볼 수 있는 여지, 또 흙을 흙에 대한 반격을 노릴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뭐 사는 거야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사는 방법을 역시 만약에 안에서 갇혀서 바깥쪽을 봉쇄당하고 살아서 뭐 우하가 커지면 그것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사는 수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위의 돌들을 또 고려하는 거죠. 네, 주변의 배석도 잘 봐야 되고요. 백은 우선은 여기서 좀 득점을 올린 느낌이거든요. 사실 여기 왔을 때까지만 해도 백이 좀 두기가 까다롭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101분 남았습니다. 흙이 좀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이에 완벽하게 좌변 네. 중앙이 막혔어요. 이제 집으로는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만한데 이 석점을 잘 타게 하는 것이 흙이 중요하고요.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늘 해두라는 선수 교환이죠. 20초를 무슨 인공지능 돌바람이 인공지능이 지금 1분 남았습니다. 구슬을 두니까 승률이 약간 올라간 거예요. 이수는 초반에도 거의 먼저 하더라고요. 묘한 곳을 자, 들여다봤습니다. 네, 거기를 둔 거는 자, 일단 흙도 당장 끊어지는 곳이 있어서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선 연결을 하고 싶은 기분이 있죠. 여기를 끊기는 순간 얇아지거든요. 이 한 점 끊어지면 안 되니까 둘, 여기를 두면 다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뭐, 젖힐 네, 수가 지금 이런- 있을까요? 네, 이런 수 이제 선수를 하면서 이런 걸 보겠다는 뜻 같아요. 네. 우선은 상변을 초토화시키고 10초. 이제 다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나가자. 득을 다 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바둑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백은 우변 쪽은 이제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죠. 나중에는 버릴 수도 있는 돌이고 네. 살려야 된다면 그 추후에 다시 살릴 수도 있고요. 우선 백의 목표는 상변 집을 선수로 다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변 돌을 중앙 쪽으로 탈출시키자라는 뜻이고요. 네. 지금 이수는 백에게 리듬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나 고분고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붙여서 막으면 임시 방편으로 이 석점 달아나는 수를 막아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두면 이제는 넘는 수가 이렇게 끼우는 수가 듣고 있어서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버티겠다는 뜻이고요. 흙이 20초 남았습니다. 뭐 다른 곳 여기를 이제 받을 수는 없죠. 젖히는 수가 워낙 눈에 들어오니까요. 10초. 지금은 둘, 정수는 좀 억울하지만 지켜두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여기를 다 건드린 다음에 그냥 나가는 것은 다시 끊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글쎄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수 약간 아까운 느낌은 있거든요. 120초 남았습니다.
뭐가 아깝냐면 이 수 대신 이런 곳을 선수로 할 수도 있는 곳이라 넘는 수를 보면서 네. 여기 연결고리만 확실하다면 나중에 이쪽으로 선수하고 상변 흑도를 괴롭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는데 7, 8. 음, 자, 턱 밑까지 들이댑니다. 두어지고 보니까 흑도 행마가 쉽지 않은 게 그냥 무심코 두다가는 나중에 여기까지 붙이는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막는 건 바로 끊어지죠. 흑 20초 이쪽으로 남았습니다. 막아도 2점 끊어집니다. 네. 흙 모양의 급소 자리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네, 이 붙이는 수가 상당히 강력한 네. 노림이네요. 4, 5, 그렇다고 이 후수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8, 9. 아, 정말입니까? 아, 정말 두기 싫은 수인데. 하지만 강승민 선수 다운 한 수네요. 아, 모양은 좋지 않지만 연결과 셋, 그리고 넷, 백돌에 대한 약간의 압박을 여섯, 보고 있습니다. 네. 8. 흑 20초 남았습니다. 자, 역시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두 선수 10초, 하나, 계속 출기에 몰려듭니다. 4, 5, 6, 7, 8. 변상일 선수와 강승민 선수 첫 번째 큰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16강전) 첫 번째 경기는 강승민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두 선수 모두 대국에 집중했고 두 선수 모두 뭔가 달아오른 듯한 느낌이죠. 네. 여기를 두니까 이쪽을 또 젖혀갔어요. 정말 변상일 선수 아니면 7, 이런 수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흑 20초 이 남았습니다. 받으라는 수인데 아까부터 이제 변상일 선수는 받으라는 수에 고분고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또 반발을 해서 사실은 여기서 백이 잘 풀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흐름을 보면 잘 풀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상대가 해달라고 하는 9. 절대 안 해줍니다. 120초 남았습니다. 자, 막으면 10초, 하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죠. 끼울 수가 없으니까요. 네. 6, 7, 8, 9. 흑 2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가 단단해지니까 흑의 이제 사활을 추궁하면서 또 한 번 안형을 만들면서 더 단단해졌죠, 이 돌이. 이제 상변 백돌은 거의 완성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6, 7, 8, 9. 1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아예 그냥 중앙 쪽을 단단하게. 120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흐름은 백이 잘 여기도 틀어막았고 상변도 깨고 살아나왔죠. 흐름은 백이 좋은데 10초. 사실 백도 보가가 여기 하나뿐이라서 좌변이 깨지는 날에는 백도 집이 없잖아요. 네. 이런 바둑은 흐름은 분명히 백이 이제 잘 풀리고 있지만 한 수 딱 잘못돼서 뭔가 여기가 깨지는 날에는 또 바로 달라집니다. 아직은 어려운 바둑이에요. 자, 백도 좌악에 20초 약했던 남았습니다. 약해진 형태를 막아가면서 이제는 네. 좌악에도 다시 백집이 됐습니다. 흑이 지금 여기를 젖히려고 하는 것은 이 사활을 다시 보면서 막아주면 여기까지 한 칸 뛰어서 일곱,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흑이 20초 남았습니다. 이제는 도움닫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가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까지 가보고 10초. 싶죠.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과연 끊을 수 있을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마 끊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잡아둔다고 해도 잡는 것 자체가 워낙 두텁습니다.
나중에 이 돌을 다시 몰아갈 때도 상당히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괴롭힐 때도 여기 돌이 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백이 20초 남았습니다. 하지만 변상일 선수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도 여기는 잡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나 20초 남았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주죠. 네. 네. 어떻게 자. 보면 선택을 조금 보류하고 먼저 네. 다른 쪽에서 전단을 좀 구해보는 건데요. 근데 약간 불확실한 작전이 될 수도 네. 있다라는 거죠. 괜히 섣불리 건드려서 흙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백이 후수를 잡는 날에는 셋, 중앙 쪽마저 얇아질 수가 네. 있거든요. 다섯, 모험이 될 수도 있는 수예요. 여덟, 아홉. 자연스러운 진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이 도는 작전들이 잘 풀리면은 당연히 중앙도 두터워지고 흙 20초 남았습니다. 흙을 후수로 살게 만든 다음에 이쪽에 손이 돌아오겠다. 그렇죠. 강승민 선수도 지금 백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강승민 선수가 마지막에 둔 수도 좀 10초. 기압이 들어가 하나.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탄력을 만들고요. 여기는 이제 패의 형태니까 흙이 패를 이기면 살 수 있고 또 이쪽을 째고 나가면서 백에게도 부담을 안겨서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 보자. 백 20초 남았습니다. 어렵습니다. 바둑은 계속 오리무중이네요. 지금 흐름은 계속 백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흐름과 상관없이 셋, 여기서 한 수 누가 삐끗 잘못하면 바로 여섯, 그 흐름은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덟. 자, 이제 백은 중앙이 깔끔해졌고 흙 1분 남았습니다. 흙 또한 중앙을 쉽게 타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기 미는 자리가 워낙 두텁기도 하고 흙을 이제 안정시켜두는 자리고요. 지금 강승민 선수의 머리에 가려져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수 투자하면 이 한 점마저 차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곳도 와도 우변 쪽도 흙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 흙 20초 남았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120초 남았습니다. 야, 이거는 뭐 강승민 선수가 정말 그 행바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실전적인 기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런 수는 10초 하나, 둘,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행바거든요. 밀려다가 잘못 민 건 아닌가요? 일곱, 여덟, 아홉. 120초 남았습니다. 야, 끝낸 수는 일단 흙이 먼저 연결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것도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둘, 셋, 넷, 다섯, 막는 수 안 됩니까? 일곱, 여덟, 아홉. 120초 남았. 자, 뭐 서로 그냥 뭔가 좀 거래가 이루어지네요. 흙이 막는 대신에 백은 이 한 점 잡아서 하변을 지웠고 여기도 백이 다시 살면 백이 잘 백이 된 잘 건가요? 됐죠. 백이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아, 중앙이 네, 중앙이 워낙 깔끔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수들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위쪽 중앙도 깔끔해졌고요. 전 여기 민수 와, 역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술 더 뜨죠. 그 수가 되면 바로 승부가 나겠는데요. 야, 근데
지금 흑이 20초 당장 남았습니다. 축은 안 되니까 느는 수는 선수입니다. 축을 보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절묘하게 끊길 듯 이렇게 딱 하나, 타고 둘, 나오면 셋, 이 다음이 없다라는 네. 뜻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여덟. 근데 거기는 또 선수 맞습니까? 강승민 선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기는 한데 저는 이 수가 네. 부분적으로도 나가도 사실 네. 뭔지 모르겠고 당연히 이쪽을 두텁게 지켜두고 후위를 기약해야 되는데 밀려다가 잘못 민 게 아닐까요? 10초. 하나, 여긴 받아도 될 것 같고 안 받아도 사실 다섯, 될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아예 안 받아버리네요. 아, 흑이 20초 남았습니다. 뭐 찝는 수 선수고 젖히는 수까지 되더라도 네. 100 전체를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초. 뭐 하나, 어떻게 하더라도 차단이 안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 흑이 20초. 여기를 남았습니다. 선수로 하면 이거는 뭔가 이야기가 되지만 이쪽을 들여다볼 때 100이 안 받습니다. 이 수상전은 10초. 뭐 하나, 별로 획도 의미가 수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네 흑의 수가 워낙 여섯, 없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 그냥 순식간에 승부가 나버렸네요. 그냥 원래 밀려던 방향으로 밀었으면 네. 긴 승부 같아요. 사실 100도 중앙을 네, 건드려서 그쪽을 밀었어야 했죠. 아무리 봐도 잘못 민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정말 알 수 없는 승부거든요. 아직 정리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좌중앙도 정리 안 돼 있죠. 여기 어디 씌우고 나면 우변도 정리 안 돼 있고 네. 또 100도 흙이 이런 곳을 씌우고 나면 100도 약간이나마 사활이 네. 걸려 신경 있을 것 쓰입니다. 같고요. 바로 뭔가 건드렸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오히려 패를 통해서 백 모양도 좀 깔끔해진 것 같고요. 네. 네. 정말 순식간에 승부가 나버린 네. 바둑이죠. 네, 변상일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둡니다. 크라운 혜택의 첫 8강전에 진출한 기사는 변상일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6강전 첫 번째 경기는 단명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서로 중앙전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순식간에 끝이 나버렸어요. 네, 초반부터 두 선수의 개성 그리고 두 선수의 패기, 특히나 변상일 선수가 역시 상대가 해달라고 하는 수에 절대로 해주지 않는 그런 이제 변상일 선수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녹아난 바둑이고요. 초반부터 정말 볼거리가 많은 바둑이었는데요. 초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네, 이 벌린 데까지가 포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자, 여기서 역시 부친 수가 오늘 초반에서 이제 가장 볼만한 한 수였습니다. 네, 국후에 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역시 이제 뭐 삼삼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부하는 선수들은 이런 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일감으로 와닿고 좀 먼저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면서도 괜찮은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일감으로 말씀드린 여기 밀어 올리는 수나 다른 곳에 두는 수는 약간 좀 모호한 느낌, 앞길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이 있다면 네. 지금 둔 수는 확실한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끊어서 상대에게 집을 허용하되 모양을 쌓아서 여기까지 두는 수. 이 붙인 수부터 여기 쉬운 수까지 상당히 일관적인 작전이고 네.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 잘 적응하면서 이런 수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뭐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자, 하나, 응수타진을 했고요. 네, 스타진을 해두고 여기를 짚었을 때도 이제 백이 받지 않고 짚고 이렇게 둔 것도 서로의 좀 기세이자 오기이자 어찌 보면은 흑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오늘 서로의 컨셉이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네, 강승민 선수는 초반부터 좀 단단한 실리 위주의 바둑을 짰던 것 같고요. 네. 밀어간 것도 좋은 곳입니다. 서로 좋은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려운 바둑으로 보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둔 수가 사실 어찌 보면 물러난 거지만 물러난 것이 더 과감한 수입니다. 사실 이 수는 집 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용기가 없으면 두기가 어려운 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여기 막아서 다 잡으러 가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은 흑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응수를 물어오거든요. 이렇게 두면 패맛이 나고 남고요. 이 패를 백이 지면 오히려 더 얇아집니다. 그렇다고 백이 잡으러 오는 것은 이제는 좌변 쪽에서 흑이 수를 내려왔을 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전에는 변상현 선수가 오히려 그냥 살려주는 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으로 손해수임에도 불구하고 좌변만 지으면 나쁘지 않다라는 네. 판단으로 여기를 막은 거고요. 정말 큰 결단이거든요. 네, 결단 없이는 두기 어려운 수고요. 네. 자, 이 수가 또 까끌까끌한 수고 이 작전상으로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어준다면 부분적으로 활용을 한 셈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삭감을 한다든지 여길 들어간다든지 궁금하죠,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것도. 근데 이제 변상현 선수 스타일이 여기서부터 한 수 한 수 나옵니다. 여기를 늘어둔 수가 제가 생각은 했지만 차마 이제 말씀 못 드렸지만 여기 네. 넣은 수가 우선은 정말 반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반반에 속하는 한 수죠. 다음에 이 날일자로 두는 수가 좋기 때문에 흑집을 깨고 이 흑한 점을 계속 공격하겠다라는 이제 최강수입니다. 그리고 여길 두니까 사실은 이때는 이 백이 조금 까다로워진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좌변을 막아가기가 어떻게 네. 막아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장면이었거든요. 네, 여기 약점, 여기 약점이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좀 이제 궁금한 것은 강승민 선수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 네. 여기까지 혹시 갔으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지 뭐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형세가 괜찮다고 판단해서 실전처럼 둔 것인지 아니면 뭐 위험하다고 본 것인지 이렇게 두었으면 바로 이제 사활 승부 또는 집을 깨느냐 아니면 위험하게 몰리느냐 이런 승부가 됐을 테고요. 백도 좌변이 다 깨지는 건 좌우기에서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고요. 아마도 이 교환을 통해서 강승민 선수가 좀 마음이 좀 뭐랄까요 푸근해졌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교환이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깊숙하게 들어갔을지도 모르는데 득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집으로 두어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심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끊어서 이제 석점을 우선 차단을 해두고 이 석점과 동행을 하자는 작전인데 그냥 이곳을 이제 갈라가자니 여기 약점이 바로 보입니다. 당장 결행을 해도 당장은 되는 건가요? 좀 무리 같아요. 네. 당장은 끊고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잡히고요. 대신 긴축과도 같네요. 네, 대신 이 약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백이 뭐 이런 곳 붙이는 수 여러 가지 이 작전을 펼쳤을 때
흙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 젖혀둔 것은 흙이 임시 방편으로 끊는 수를 이제 임시 방편으로 막아두고 여기를 왔고요. 근데 백이 워낙 이 깔끔한 모양으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깥쪽으로 둔 수로는 조금 더 강력한 수를 강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자 여기서도 변상현 선수 다운한 수였죠. 사실 이때는 바깥쪽으로 어떻게 진출하느냐를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대의 집을 먼저 깨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변상현 선수다운 강력한 작전이고요. 몇 여- 번의 선수로 인해서 상변 흑도를 좀 공격을 해보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지금 이 수의 의미는 그냥 받아주면 여기까지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으면 이렇게 끊어서 돌리는 모양이 좋습니다. 네. 102점을 잡을 수 있긴 한데요. 네, 잡을 수는 있는데 우선 이렇게 해두면 뭐 나중에 찝었을 때도 반발을 할 수가 없이 받아야 되고 정말 전체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러네요. 네, 모양이라서 이거는 흙이 아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백의 노림수였고 그래서 강승민 선수도 하나 이제 붙여두어서 임시 방편으로 막아두고 건너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켜두었죠. 여기서는 네, 이수도 이 급소자리고요. 흙이 좀 받기가 껄끄러운 수였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고는 싶은데 당장 붙여가면 이 두 점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실전에 참 두기 싫은 행마이긴 하지만 비삼각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 돌이 완벽하게 이제 거의 완벽하게 나중에 입구자까지 선수니까 안정이 됐고 상변 흙집은 깨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를 왔는데 사실은 이 정도 득을 보고 흐름이 괜찮으면 웬만한 사람은 받았을 것 같고요. 네. 반발을 한다고 해도 자체로도 이수가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들어오는 거는 그때는 정말 화를 내거든요. 네. 온순한 사람도 이건 화를 내겠지만 만약에 뒤로 받으면 그때 받으면 사실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자, 만약에 지금 그냥 좌변을 받았다면 형세가 좀 어땠을까요? 여기를요. 네. 아마도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여기가 커지는 것이 아. 좀 신경이 쓰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형세 판단은 저도 도저히 이거는 뭐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게 좀 싫었을 겁니다. 네. 네, 자신이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반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여길 미는 수가 그래도 유변 쪽도 깨면서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전은 또 한 번 반발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났죠. 역시 변상일 선수답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 여기서 이제 막을 수는 없어요. 막는 거는 바로 이렇게 미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끼울 수도 없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후수로 지켜야 사변집이 되는 깨지고요. 깨지기 때문에 실전에는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네, 뚫리고 자, 뛴 곳까지.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보통은 받아주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할 텐데 다시 한번 최강수로 이쪽을 씌워갑니다. 이 수는 이제 이 흑도를 전체도를 압박하면서 조금이라도 흙이 우하 쪽에 모양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이제 막자라는 뜻이고요. 먼저 좀 주도권을 가져보겠다는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제 강승민 선수는 바로 째는 것도 이제 실전에 복귀할 때 이야기가 나왔고 네. 실전에는 패를 당장 걸어서 이 백감을 썼을 때 이제 백도 기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다가는 계속 백감이 나올 뿐더러 이 패는 흙이 이기는 이 날에는 흙이 완벽하게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 패를 해소한 것은 올바른 선택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서가 이제 단명국으로 가는 네, 뭐 유일한 글쎄요. 이렇게 두었으면 김바둑입니다. 아직은 어려운 바둑이에요. 국후에도 역시나 그 자리에 먼저 또 손이 오기도 했고요. 네, 강승민 선수도 아마 이 수를 먼저 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뀐 것 같고요.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또는
네, 여기를 막고 날일자 또는 이렇게 한 칸으로 뛰어나와 두면 사실은 우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네. 또 좌중앙도 흙이 나중에 느는 수가 오면 또 득을 볼 수가 있어서 집을 더 깰 수도 있고요. 네, 큰 자리도 남아 있고 아주 어려운 바둑이에요. 음, 뭐 그래프상으로는 조금이나마 백이 앞서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승리까지 가져가기에는 정말 멀고 험난한 누가 이기더라도 사실 먼 길을 가야 되는 바둑이고요. 또 여기가 막혀져 있으면 상변 백사활도 아직은 좀 신경이 쓰이고 네. 여러모로 사실 어려운 바둑인데 실전에는 이쪽을 밀어간 수가 이쪽을 밀어간 수가 부분적으로도 나오더라도 사실 돌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은데 아마도 강승민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그냥 확 막아버려서 이 통째로 이 석점을 삼켜버리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받게 만들고 그랬겠네요. 네,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되면 사실 뭐 백흑도 떵떵거리면서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 수 자체가 워낙 좀 엷은 수였다 보니까 실전에 여기를 끊고요. 단수를 치니까 사실 이때도 그냥 잡더라도 백이 이미 잘 됐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보니까 백이 많이 잘 됐네요. 네, 그냥 저도 잡는 게 일감이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살더라도 아까 흙이 그렸던 그림에서 그냥 하중앙이 완전히 공배처럼 됐잖아요. 나중에 이 돌이 살아나오는 맛도 노릴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도 이제 위력이 없어집니다. 흙이 도는 것도. 그러나 여기서도 네, 실전에도 여길 끊어가 버리니까 이 돌이 의외로 수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수밖에 없을 뿐더러 백도 중앙에 뭐 축장문 다 안 되는 형태였고요. 네, 안 되죠. 이렇게 몰아도 다음에 축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느는 수는 중앙 쪽으로 선수지만 이것도 절묘하게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같이 타고 나가면 흙이 자충에 걸려요. 네, 끊을 때 따내면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절묘하게 그물에 걸려버려서 이때는 이 강타 하나로 더 이상 흙에 이 활로가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 시간이 몰리면서 여기를 뒀지만 그냥 이쪽을 잡아버리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네. 승부가 갑자기 났고요. 사실 서로 좀 엎치락뒤치락 기세 싸움도 있었고 하면서 어려운 바둑이었지만 이 한 수로 그냥 갑자기 승부가 나버린 바둑입니다. 강승민 선수로서는 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만한 그냥 한 수 잘못 두니까 바둑이 끝났다. 좀 아쉬움이 남을 만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반대쪽으로 밀었다면 만만치 않은 형세였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뭐 누가 이기더라도 좀 고생을 해야 되고 긴 바둑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네, 이 한 수 패착이 그냥 승부를 좌우한 한 판입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정말 두 선수의 특기가 잘 드러나는 네. 한 판의 바둑이었는데요. 변상일 선수와 강승민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선수 오늘 멋진 대국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변상일 선수 마이크 한번 넘겨볼게요.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국 내용 전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일단 초반은 제가 좀 편하다 봤는데 중반부터 제가 좀 복잡하게 둬서 어려운 바둑이었었는데 나중에 상대가 실수해줘서 이겼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사실 이제 바둑판 좀 볼까요? 이제 초반에 가장 좀 볼만한 수가 역시 여기 5선에 붙인 수인 것 같아요. 이 수는 직접 이 바둑을 둘 때 생각하는 수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뭐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수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둬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전은 네, 괜찮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붙였을 때 가장 좀 까다로운 응수가 있었다면 어떤 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실전이 최선이라고 보셨을까요? 네, 실전 정도가 일단 무난하다고는 봤는데요. 네. 더 강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쪽으로 젖혀도 혹시 끊습니까? 아니면 반대쪽으로 젖히나요?
반대쪽으로 제끼려 했어요. 아, 여기를 젖히면 네, 이쪽으로 위로 제낄 수도 아, 있을 위쪽으로요? 것 위로 위로 같아요. 젖히거나 반대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들수 있을 젖히고. 것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강승민 선수는 이 부침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수를 당했을 때 좀 어땠을까요? 상일이가 오늘 아침에 한큐 바둑에서 네. 그 100으로 먼저 거기를 붙이더라고요. 삼삼판 걸로. 삼삼판 걸로. 삼삼. 초반에 제가 굳히니까 아, 아, 눈목자 네네. 구침에서요? 처음에 네네. 네네네. 그건 연구를 했는데 아, 상대 인터넷 대구까지 연구를 하고 음. 나오셨군요. 초반에 나쁘다고는 봤는데 네. 네. 뭐 어디가 조금 안 아니 좋았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삼삼 저기 팠을 때 제가 저렇게 젖히는 게 아마 별로 안 좋을 텐데 아, 맨 처음 우상기요. 예, 예. 네. 근데 다른 정석을 잘 알지도 못하고 뭔가 네. 그래도 그냥 실리로 버티는 게 네.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았었는데 조금은 기분 나쁘다고 봤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볼까요? 제가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장면에서 이제 강세민 선수가 우선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때는 처음으로 기회가 왔다고 봤는데 아, 네네. 계속 나쁘다가 뭔가 저기 제압이 잘 돼가지고요. 하변 쪽에 네. 두수로 제압이 잘 돼가지고 네. 뭔가 저기만 잘 두면은 바둑이 뭔가 만만치는 않다고 봤는데 거기서 시간을 쫓겨가지고요. 실전에는 오히려 백이 또 다시 정리가 좀 잘 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 네. 그럼 어떻게 두는 게 어려웠을까요? 무조건 안쪽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제 좀 사활승부가 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약간 좀 떨릴까요? 약간 서로 좀 겁나는 진행인가요? 네, 좀 떨리기도 떨리고 저기 이선으로 제가 젖혀놓은 교환 있죠. 아, 여기요. 네. 그게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네. 네. 저기 막 붙이고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아까워가지고 근데 집을 그쪽을 지어주면은 바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둬야 할지 몰라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변상일 선수는 이때 흙이 침투했다면 잡으러 갈 생각이셨을까요? 네, 일단 공격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둡니까? 네. 아, 어. 그렇군요. 이랬으면 정말 이 사활승부가 됐을 것 같고 이 이후로도 사실은 좀 바둑이 어려웠어요. 여기서는 백이 이제 좀 정리가 잘 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때 어땠을까요? 여기서 또 반발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그냥 밀어서 나가는 게 아, 낫을 여기요. 것 같아요. 네. 이때는 백이 좀 잘 풀렸다고 보고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뒤로 가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바둑이 어려워졌는데 여기서도 이제 변상현 선수가 또 실전에 계속 이제 강공을 펼쳤는데 이때는 흙이 그러면 득을 본 건가요? 여기를 뚫어서는? 이때는 좀 복잡해졌다고 가지고 좀 많이 손해 봤다고 봤어요. 아, 강승민 선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때도 저는 저기 백이 한 점 먹으면요 네. 약간 나쁘다고 봤어요. 제가 조금 네. 백이 두텁다고도 실전에 좀 설명을 하셨었는데 실전에는 사실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제 강승민 선수가 원래는 이쪽으로 두려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손이 약간 일로 갔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 들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살짝 나쁜 것 같고 아. 네. 실전처럼 밀어넣고 네. 막는 수가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쭉 나가면요 백이 끊는 건 아, 그러니까 이 나가면? 그림을 그리신 네, 거죠. 못 봐가지고 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안 되나요? 아니요, 이 그림만 나오면 사실 그렇죠. 백도 백도 상당히, 떨리죠. 네, 떨리고 흙이 또 지켜야 상당히 되기도 네, 하니까요. 유력한 그림인 것 같은데 실전이 상당히 또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에 이 끊는 수가 강력해가지고 일단 뭐 먹고 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밀어넣고 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도 쓰면 서로 어려운 바둑이었겠죠. 너무 비관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러시군요. 비관을. 변상희 선수는 어떻습니까? 여기를 밀었으면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네.
둘 때는 별로라고 봤어요. 서로 그렇죠. 좀 비판을 하고 있었네요, 이때는. 그렇다면 두 선수 공통 질문을 드려보자면 좀 평소에 좀 바둑을 형세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비관파이신가요? 아니, 두다가 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서 비관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아. 강승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도 비관하면서 두는 게 뭔가 승률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일부러 좀 비관하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팁이. 저도 다음부터는 아, 비관을 네, 해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바둑 내용 좀 많이 여쭤봤으니까 네.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를 좀 많이 좀 그래도 돌아보는 시간은 가졌을 것 같아요. 두 선수 공통으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이 있다면 어떤 대국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강승민 선수부터. 네. 올해 기억에 남는 대국이 뭐 아니면 대국이 아니라면 뭐 기억에 남는 그냥 어떤 일도 좋고요. 뭐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바둑에 돌 수 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어떨까요? 뭐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바둑이나 기억에 남는 일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네, 딱히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네.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올해 사실 100국을 넘겼잖아요, 시합에서. 시합을, 네, 100판을 넘게 두었는데 성적도, 승률도 높고요. 뭐,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은 체력이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좀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아, 네. 네, 올해는 좀 많이 둬서 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아. 많이 들었어요. 체력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좀 정신적으로 좀 쉬고 싶다는 건가요? 네, 네,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그렇게 좀 쉬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머리를 식힐까요? 변상일 선수만의 방법이 좀 있나요? 네, 제가 쉬는 방법을 그러니까 잘 쉬어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부터 변상일 선수만의 방법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열심히 달리는 것도 좋지만 또 휴식을 충분히 쉬어야 또 더 열심히 달리는 힘이 생기니까요. 내년부터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더 성숙한 모습,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승민 선수에게 이제 16강전에서 아쉽게 탈락은 했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이제 8강전에서 또 뵐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시는 또 바둑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이 되게 연말인데요. 날도 춥고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대회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아마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네, 효도를 하고 싶네요. 네, 효자네요. 네. 아버지께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빠 부산에서 봐. 네, 부산에서 또 좋은 만남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선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흥미진진한 인터뷰를 좀 해본 것 같네요. 네, 강승민 선수 내년에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보고요. 변상일 선수는 이제 8강에 올랐고 유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6강전 첫 번째 경기는 변상일 선수가 승리했고요. 다음 경기는 이동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경기입니다. 16강전 두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